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날씨가 기온차가 너무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감기 환자도 많고 그리고 폐렴 걸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공부방에서도 감기 환자나 폐렴에 걸려서 입원한 친구나 학부형님들이 덜어 생겨서 결석률이 참 많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조심 해야지 하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아요. 기침을 콜록콜록 함에도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 자리에서 공부할 때는 별로 기침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구두 테스트를 받을 때는 유독이 더 기침을 막 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제가 왠지 불안하고 왠지 내가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선생님의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때 아닌 마스크도 좀 써가면서 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절대 배려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수능이 끝나기 열흘 전이나 수능이 끝나고 난 후에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이 많이 휑하고 허전합니다. 그때 이제 수능이 끝나기 열흘 전부터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나머지 사람만 남게 되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술렁술렁거리고 학습 분위기를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학원의 공부방에 점검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또한 선생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술렁이는 학생들 다시 잡아서 열심히 공부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큰 마트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엄마가 그 카트 안에 5살 난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땡아, 너 이제 한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글 공부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5살 난 아이한테. 그럼 당연히 5살 난 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한글을 알겠습니까? 영어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그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를 교육해야지, 아이를 키워야지라는 철학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주변 환경에 주변의 말들에 팔랑귀가 되면서 내 주관도 없어지고 내 철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하물며 그 물어보는 그 대상이 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난만한 아이한테 영어 할래? 한글 할래? 물어보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의 대답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참 다시 보이더라고요. 공부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여자 선생님이실 텐데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교육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주관대로 아이를 굳건하게 키울 수 있고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생기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먹이고 재우고 입힌 거 이런 거는 당연하고 내가 아이를 교육할 때 꼭 공부만을 가르치는 엄마 부모가 아니고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내 아이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이런 아이로 키우겠어? 이런 아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아이로 키울 거야? 라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철학도 없이 그냥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때가 되니까 학원 보내고 때가 되니까 학교 보내고 개념도 없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낳은 내 아이도 이런 기본 신념을 가지고 기본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임에도 신념도 없이 교육 철학도 없이 그 한 해의 목표도 없이 그냥 아이들만 무조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덜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시험 공부를 시킬 때도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거든요. 이번 공부의 목표는 어디에다 둘 거야?
몇 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너의 계획은 어떻게 차근차근 로드맵으로 계획을 짤 거야. 선생님하고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볼까?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교육을 짜고 목표를 세우거든요. 하물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그 1년에 내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그 운영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꼭 공부만이, 성적만이 이만큼 이루겠다라는 목표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 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없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면서 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잠재의식이 이 말로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말이 내 신념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내 철학이고 뿌리거든요. 이런 뿌리가 신념이 철학이 내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뻔한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영어의 지식, 학문의 지식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목표도 없는데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겠다라는 철학도 없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들한테 공부 외에 다른 철학이나 신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을까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곧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 목표 점수 어떻게 세웠냐라고 묻기 전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내가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내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영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어떤 걸 아이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먼저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2025년 잘 지도해 보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시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도 성장하고 더불어서 저도 선생님도 함께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